저희가 준비한 2위와 5위입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비용을 누군가가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제보했던 이모 씨가 심장 질환으로 숨진 걸로 보인다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숨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방에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발견되기까지 그 사이에 출입자도 없었다. 경찰 이렇게 밝힌 건데요. 그럼에도 의혹 제기는 여전합니다. 선거를 위해서라면 망자의 죽음까지도 끌어들이는 의문사 진상위라는 것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죽인 것처럼 또는 이재명 후보가 뒤에서 무슨 뭐 공작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간접 살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방에는 유리창이 있어서 물론 뭐 CCTV로 이제 복도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뭐 이 유리창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데 대해서도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CCTV가 저는 굉장히 좀 이상한 CCTV다. 예, 그런데 그 의혹의 중심에는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왜 미리부터 이렇게 결론을 내가지고 마치 확정된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가 궁금증이 좀 들어요. 부검 결과가 빨리 나오는 걸 별로 본 적이 없고요. CCTV가 저는 굉장히 좀 이상한 CCTV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문을 쾅 닫고 들어가죠. 네. 그런데 2초 정도 된 것 같은데 문이 다시 열렸다 닫혀요. 그리고는 1초쯤 있다가 문이 또 열렸다 닫혀요.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옷이 문에 걸려 있는데 그 잠바의 일부가 문의 윗부분에 이렇게 삐죽이 찝혀 있어요. 뭐 이수정 교수의 주장 두 개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뭐 문에 옷이 걸려 있다. 방에 들어가고 2초 뒤에 문이 열렸다 닫혔다 이런 얘기인데, 특히 좀 이수정 교수가 의혹 제기를 한 부분은 뭐 사건을 빨리 좀 덮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부검 결과를 빨리 발표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수정 교수가 국민의힘 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긴 했지만 국민들에게 가장 알려진 신뢰성 있는 부분은 범죄 심리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의문의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그것들을 파악하는 전문적인 영역과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본다면 이수정 교수가 공동선대위원장 자격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도 그만뒀기 때문에 그 범죄 심리학 전문가로서의 저는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저는 좀 눈길을 끄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저분이 그 실제로 CCTV에 나타난 그 내용만 봤을 때 방에 들어가고 2초 뒤에 문이 열렸다 닫힌다, 뭐 문에 옷걸이가 좀 걸려있다, 이 부분은 화면으로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것 그 자체가 뭐 이상한 죽음에 대한 연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수정 교수의 문제 제기에 하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부검 결과가 너무 빨린 건 분명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보통의 사건 경우에 이게 뭐 자살이든 타살이든 아니면 그냥 병사든 간에 대부분의 한 사람이 사망 사건이 났을 때 경찰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부검 결과를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뭔가 그 경찰이 서두른 측면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서두른 경찰의 부검 결과가 이게 자살도 아니고 타살도 아니고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이다라고 조기에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선 한복판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일단 공개를 빨리 한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 이게 1차 부검 결과 발표라고 하니 최종적인 부검 결과를 빨리 발표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수정 교수 의혹 제기 중에, 그러니까 경찰은 외부 침입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 제보자 이모 씨가 발견되기 전까지. 그런데 방에 들어가고 2초 뒤에 문 열렸다 닫혔다. 문에 옷이 걸려 있었다. 글쎄 뭐 CCTV 편집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몇 가지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가 제기한 의혹은 뭐 크게 봐서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에 침입 흔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방에 유리창이 있으니까 유리창, 그러니까 뭐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그럼 유리창을 통해서 혹시 누가 드나들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맥락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나온 대로 방에 들어가서 2초 뒤에 문이 열렸다 닫혔다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나서 또 잠시 뒤에 또 한 번 1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부분이니까 어떤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맥락을 담아서 이제 저는 의혹을
제기를 한 것이고 문에 옷이 걸려 있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수정 교수는 이 오랫동안 그런 범죄 심리 전문가로서 다양한 사건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자신이 본 관점에서의 좀 해명이 필요한 부분 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제 저런 부분 포함해서 아마 경찰이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해명 부분들을 수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또 내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희가 이수정 교수의 의혹 제기를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나하나 만나봤는데요. 이 추가 의혹 제기에 민주당에서도 즉각적으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이수정 교수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고 이 씨 사망을 언급하며 부검 결과가 이상하게 빨리 나왔다. CCTV가 좀 이상하다는 등 또다시 음모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특정 방송을 20년 해서 세상 흘러가는 게 상당히 눈에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부검 결과를 부정하는 게 이수정 교수가 20년 동안 익힌 세상을 읽는 방식인지 모르겠으나 더 이상 엉뚱한 음모론과 추측성 루머로 진실을 가리려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사인은 심장질환이다라고 1차 소견이 나왔는데 왜 음모론에 불을 지피냐. 바로 반박을 민주당이 했더라고요. 예, 반박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래도 고인이 되셨는데 죽음을 지금 정치적으로 저는 이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극적인 간접살인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건 분명히 자제돼야 되고 저는 경찰의 발표에 대해서 이수정 교수는 여러 그 프로그램에서 범죄 심리학자로 상당히 저명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지금 그 경찰의 발표를 의심하는 듯한 지금 발언들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이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경찰이 어떤 이상한 결과가 아닌 걸로 부검의 결과가 아닌 걸 가지고 가미를 한다거나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방송국에 몰려가서 항의하고 난리가 나는 판인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고요. 분명한 이 사인이 나온 상태에서는 그 민주당에서도 요구하고 선대에서 요구하듯이 여기에 대해서 이 숨진 이 씨 사건이 드러나자마자 마치 뭐 죽음의 배후가 있는 것처럼 주장했던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윤 후보나 국민의힘이나 정의당까지도 국민의당 모두 사과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저 화면 보고 또 이상하다고 지금 뭐 인터넷사에서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교수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쌓은 명성도 있는데 맞지 않은 거고요. 분명히 숨진 이 씨 사건은 그 사건 자체가 조작됐다는 건 같이 공모를 했던 최 씨가 이미 진술을 2번이나 검찰에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걸 그리고 당에서 11월에 빨리 수사해달라고 탄원서까지 냈어요. 민주당에서. 그런 상태에서 수사가 안 된 상태에 이걸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도 숨진 이 씨에 대해서 빨리 구속 수사를 해달라. 알겠습니다. 검찰에 촉구까지 했었기 때문에 빨리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연일 제보자의 사망에 일단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후보의 간접살인 아니냐는 말까지 했는데요. 야당을 향해서 민주당은 법적 검토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허위로 상상을 했던 이야기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이러한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흑색선전하는 것을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가히 스토킹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의 뇌피셜, 의혹 제기 상습범 수준입니다. 민심으로부터 반드시 가중 처벌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앞서 여기 계신 한민수 수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석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이 의혹 제기를 한 간접살인 이런 발언들을 한 국민의힘, 뭐 정의당,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송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보자의 사망에 대해서 허위로 상상으로 얘기했다는 부담감이 커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참 송 대표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 일단 경찰의 부검 결과도 이분이 병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차 부검 결과가. 자, 그런데 지금 송 대표는 허위로 상상을 해서 부담감이 커서 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말만 들으면 지금 이 돌아가신 분께서 뭔가 본인 스스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처럼 들리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참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야당에서도 예를 들어 간접살인 주장하는 것도 지금 이 경찰 결과를 보면 어떤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 송영길 대표는 오히려
이분이 뭔가 본인의 어떤 부담 때문에 뭔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녹취록을 제공한 분을 보면 지금 같이 이제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최모 씨 같은 경우에 이게 허위다. 그냥 우리가 뭐 과장되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그렇다면 왜 그걸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무슨 이유로? 저는 그 최모 씨 주장도 저는 참 신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아니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무슨 목적으로 본인이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거 아니겠습니까? 허위를 이야기하자면 왜 그런 이야기를 이시하고 허위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는 이거 우리 지금 그 진짜가 아니라 그냥 과장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걸 한 근거가 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왜 그런 녹취록에는 그런 내용이 담겼는지 이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하고 지난 10월 달에 했는데 검찰 수사가 4개월째 아무 결과가 없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건강도 좋아지지 않았고 뭐 등등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오히려 송영길 대표의 저 이야기가 저는 의혹을 좀 더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김기현 원내대표가 말했던 간접살인이라고 이야기한 건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부검 결과 최종 결과가 나와야겠습니다만 만약 병사로 판명이 된다고 한다면 그 간접살이라는 표현은 뭐 과한 표현이 많고요. 다만 그 김기현 원내대표가 간접살이라는 표현으로 이 망자의 죽음을 만약에 더 과한 표현으로 정치적인 공방의 소지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저는 마찬가지로 민주당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망자에 대해서 그 2차 가해를 또 하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이모 씨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사실은 무고죄 피의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요. 물론 지금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무고죄로 고발을 한 상태죠. 고발한 상태지만 어쨌든 이분이 조작을 했고 오히려 의혹을 더 만들었기 때문에 무고죄로서 피의자 신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분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저는 2차 가해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여야 모두 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반성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딱 하나 이 사건이 그럼 왜 이재명 후보에게 악재로 갈 수밖에 없느냐.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합니다.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돼서 몸통으로 지금 의혹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길목을 맡고 있었던 두 분이 이미 비국제 선택으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장동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 수준과 실력이 대부분의 국민들한테는 이게 좀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지금 더불어 대장동과는 다른 사건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 의혹과 관련 제보를 했던 분이 또 이렇게 엄청난 사망 사건가 터지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그냥 두려운 거예요. 마치 이게 영화의 한 장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의혹들이 좀 증폭되는 효과는 분명히 이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발언에 한민수석께도 발언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잖아요. 아니 야당 보러 고인 명예훼손하지 말라고 하면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허위로 상상으로 얘기했다는 부당방이 커서 이것도 고인을 모독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좀 전에 이제 무슨 목적으로 숨진 이 씨가 이분이 이제 그 최 씨와 이런 공모를 했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아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두 분이 이제 뭐 아는 사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다른 뭐 저기 부산 쪽에 사업가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변호사 이른바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할 때 변호를 맡았던 또 다른 이 변호사가 이 변호사죠. 소개를 하겠다고 하면서 사업가한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두 사람이 공모한 내용이 녹취도 있고 진술서를 검찰에 냈어요. 거기에서 처음 나오는 게 우리가 저 변호사한테 갈 때는 20억을 줘야 된다고 수임료로 얘기를 하자. 근데 또 좀 상황이 바뀌는 게요. 한참 가다가 20억이 좀 많은 것 같으니 10억으로 우리가 깎아줬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 사업가한테 얘기하고 그중에 1억 원을 우리가 기부금으로 받아내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할 때 수치조차가 불분명했고 오락가락했다 이게 문제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뭐 수치도 줄였지만은 이 사람들의 목적은 그러니까 사업가한테 접근을 해서 이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수임료가 그 부분인데 내가 깎아줄 테니까 20억을 보통 받는 사람인데 10억으로 해주고 1억으로 받겠다. 이런 내용들을 허위로 만들어냈다는 내용이 이 최 씨의 진술서와 녹취록에 검찰에 낸 부분에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목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이 숨진 이 씨가 같이 예전에 뭐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또 다른 단체에 이 씨에게 이제 허위 제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왜 이게 벌어졌느냐 이렇게 파헤치지 않으면 왜 그런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김 교수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여야 모두 한 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거를 악용하거나 너무 과하게 나가는 것은 맞지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전혀 다른 사안인데 마치
세 번째 죽음이다. 나오자마자 야당이 그런 식으로 공세를 너무 알겠습니다. 펴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국민들에게 그런 것 자체가 섬뜩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그런 정치권의 모습이 섬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론 차원에서 저희가 좀 길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한민수 수석 말씀도 송영길 대표의 저 발언은 부적절해 보인다 이 말씀이신 거죠? 뭐 저기 그 숨진 분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은 뭐 좀 더 고려한 발언이 나올 알겠습니다. 예. 필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